네, 차량 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이어져 온 이슈와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도 꺼내는 것이고, 특히 자체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도에 애정을 쏟아붓는 분들이면 철도 차량 제작사인 우진산전을 아실 겁니다. 부산도시철도 1, 4호선이나 수도권도시철도 몇몇 노선에 열차를 납품한 곳이기도 하고 전기버스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소버스도 예정되고 있고요. 저도 우진산전선 열차를 타게 되는 때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왜 우진산전 이야기를 꺼내는지 버스와 관련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산전의 버스 라인업은 아폴로 시리즈로 대부분 정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 9m급 아폴로 900, 11m급 아폴로 1100과 파생형, 12m급 고급 좌석 버스 아폴로 1200 등이 라인업에 있고요. 사실상 굴절버스 역할도 겸할 수 있는 바이 모달 트램, K 트램이 되는 차량도 우진산전에서 맡았죠.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현대 카운티와 경쟁 관계로 형성될 모델도 공개됐습니다. 아폴로 1100이 2017년 최초 공개되고 2년 뒤 대구 국제 미래차 엑스포에서 아폴로 900이 공개됐고 그러면서 시내 마을버스 부문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대우버스 BS 시리즈의 차대를 활용했다고도 알려져 있고 대우버스에서 근무했던 기술진을 영입해가면서 운영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2010년 되면 대우버스가 아직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또 한국 화이바의 프리머스 CNG 버스가 나오고 나서 출시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KGM보다도 후발주자죠?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폴로 1200도 라인업에 있는데 2023년에 공개된 이 모델부터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우진산전은 버스 부문에도 진출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는데 좀 다른 시장,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안카이사의 반조리 모델 어떻게 보면 수입상과 크게 다른 게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아폴로 700이 우진산전 오피셜 프로모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기업 홈페이지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안카이사에서 이미 내놓은 모델의 반조립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참작되는 건 있습니다. 아폴로 1100이나 900까지는 적어도 다른 기업이 살아있을 시절에 국산 차대를 활용한 개발이 가능했던 점, KGM보다도 후발주자인데다 버스 제작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일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할 것 같은데요. 구 에디슨 모터스가 스마트 087과 093을 생산하고 있었을 때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죠. 국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버스. 전북 지역 뉴스에서도 보도됐을 정도인데 각종 부품들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하는 식입니다. 당시 에디슨 모터스가 이런 식으로 판매했고 출고 시 보조금도 얻을 수 있는 사실도 알려졌죠. 물론 에디슨 모터스는 큰 사건으로 인해 몰락했고 지금의 KGM으로 계보가 이어져서 국산화 비율을 많이 높인 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원판 모델들이 안정적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우진산전 아폴로 1200만 보더라도 승차감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폴로 700은 현대 카운티 일렉트릭과 경쟁 관계가 될 건데 이와 같은 모델은 스쿨버스로 활용하거나 마을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대우버스 레스타가 있었다가 국내 공장 정리되고 나서 독점이었다가 다시 경쟁 체제가 되는 건데 카운티와 비교했을 때도 평은 어떨지 살펴봐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화이바 시절부터 자체 개발해 가면서 버스 모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지만 에디슨 때 이미 중국산 반조림이나 활용 때문에 성역차는 부분이 있었다가 KGM 체제가 되면서 확 바꿨듯이 우진산전의 아폴로 1200이나 700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와 자체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진산전에게는 점유율과 관련한 과제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2월 보도에 따르면 대형 전기버스 판매 대수는 현대차 1414대, 하이거 305대, 비아디 222대, KGM 191대, 우진산전 173대, 스카이웰 124대 등을 기록했습니다. 중형은 현대 223대, 비아디 165대, 하이거 162대, 우진산전 66대, CHTC 46대, KGM 39대 등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해 판매 대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세 버스는 제외하고 제가 고속시 버스 기준으로 잘 보고 광역버스도 조금씩은 보고 하는데 일단 단거리 시외버스 한 노선에라도 들어가지 않겠나 할 수도 있지만 시외버스 운수사 단 한 곳도 도입 안 했어요. KGM 전기버스가 오히려 시외버스 운수사에 도입될 거란 이야기도 나왔죠. 광역버스는 양산이나 인천, 청라 아니면 다니는 곳이 없는데 조금 참작할 수 있는 건 광역버스를 포함해 시내 쪽은 보통 폴딩도어를 쓰지만 아폴로 1200은 스윙도어만 쓰이고 보도 침범 우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좀 많은 스카이웰 모델이 M버스를 포함해서 경기도나 인천 몇몇 노선, 양산에는 잘만 도입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는 KGM의 고급 좌석 버스가 나올 예정이기도 하죠. 네오버스가 한때 잔고장 등 크게 단점 잡히고 나서 운수사들이 등을 돌리는 사례가 있었죠. 우진산전버스의 고질적인 단점도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점유율 문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과 연결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진산전은 상황 타개를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 같은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프로모는 알겠는데 크게 의미 있는 성과나 결과 같은 것이라도 나와야 결국 가능성이 더 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연기관 고급 좌석 버스 내지는 코치형 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는 7월 마지막 날에 올린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화면에 따로 표시되는 걸 타고 가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